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자였다 하는 것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윤석열을 재판장에 끌고 나오게 한 것만 해도 이중관 부장판사가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과태료 매기고 구인영장 발부하니까 이건 진짜 장난 아니네 해서 기어 나온 거 아닙니까? 나와서 뭐 처음에는 한번 도 닦듯이 증언 거부해 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못 참잖아요. 그리고 자기 딴에 그때 막 머리 돌리는 거죠. 들려요. 그런데 죽을 꾀를 내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저자들이 내 논리에 먹히겠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 발목 잡는 홍장호 차장한테 판판이 깨지잖아요. 응?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 진실을 애써서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또 막 전세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란 정당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아니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들이여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날 테니 기회를 주십시오 해도 너네들이 정말 반성하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할 판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오히려 이재명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경상도를 돌아다녀요. 경상도에 가면 살아납니까? 경상도 도민들 영남 지역 주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국힘당이 다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장동혁이가 문제인 거죠. 장동혁이 경남 창원 뭐 이런 데 가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노약자, 임산부, 심신이 약하신 분은 잠시 소리를 죽이고 봐주십시오. 저자는 마이크만 잡으면 눈이 돌아가요. 한번 들어봅시다. 벌을 받을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퇴정해야 할 사람도 이재명입니다. 국민들께 사죄해야 할 사람도 이재명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그때까지 그래서 이재명이 저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1970년대 방공웅변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김기현 변호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 소년 여러분 앞에 외칩니다. 이런 거. 그 비슷한 웅변 학원을 저도 어렸을 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좀 뭐 전반적으로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의 더불어민주당 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주고 계시다. 예. 저도 그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선거 때까지 꼭 잘 버텨서 협잡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꼭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버텨주셔서 내란 종식에 조금은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호님, 아니 꼭 목소리를 저렇게 계란장처럼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상승 중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야당이 국민의힘이고 야당 대표가 장동혁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작용한다고 봅니다. 저기서 벌 받을 사람, 사죄해야 될 사람 이재명입니다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신에 윤석열을 갖다 놓으면 딱 맞거든요. 장동혁 대표. 그래서 하여튼 뭐 편 많잖아요. 뭐 전광훈, 전한길, 황교안 이분들과 오래오래 함께 정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 마이크만 잡으면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뭐 김수 지금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도 예. 마찬가지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올랐었고 저거 똑같은 주장을 반복을 했고 저는 장동혁 지금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본인이 대표로서의 위상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냥 내년 지방선거까지만 내가 대표역을 맡고 그 뒤에는 버려질 것 같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구의 극우라고 불리는 세력들밖에 없다. 그러니 당이야 어찌됐든 말든지 간에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앞으로 미래를 내 정치 미래를 여기다 쏟겠어. 이러지 않고는 저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지금 노골적으로 우리는 지금 집도키만 잡겠다라고 가는데 지난번에도 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극우 결집에만 신경을 쓰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저 선거 전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기현 변호사님. 뭘 노리는지 저는 정말 산수가 안 나와요. 저 아무 생각 없다고 그냥 보이긴 하는데 네. 기본적인 선거 전략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이제 중도층을 공략해 가지고 하는 중도 싸움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 혐오나 이런 걸 퍼뜨려서 중도로 하여금 투표를 포기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 진영을 결집시켜 가지고 이기는 방안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을 쓰기에도 장동혁 대표는 지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자기 진영에서 결집을 하면은 민주당이 당연히 이겼지 지금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당대표로서 당의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이미 당이 이기든 말든 뭐가 나라에 도움이 되든 말든 일단 나 개인한테 뭐가 득이 돼 라는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선거 승리는 관심이 없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전광훈, 황교안의 후계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저러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저런 게. 임세호 소장님 저렇게 하면 영남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해줄까요? 나 그게 궁금해요. 아니죠. 영남에 계신 분들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보고. 그러니까요. 그 아무리 TK 쪽에 기반에 있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분들도 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좀 이렇게 좀 편향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장동혁이 계속 가면 좋아요. 근데 이게 불행하잖아요. 결국은 국민이 야당이 좀 잘해줘야 사실 집권 여당도 긴장하고 좀 선의의 경쟁 같은 것을 할 텐데 저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게 국민에겐 불행한 일이니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저런 사람 계속 저렇게 막 와서 떠들고 하는 게. 그렇지만 국민 행복을 위해서 결국은 그게 중요한 게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매우 불행해서 저는 반드시 저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들은 유현정당 해산으로 해산돼야 그게 국민의 복지에 국민의 삶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물론 여쭤보신 거에 대한 대답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나와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야당이 더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의 숫자는 많은데 그 분들 중에 상당수는 국민의힘을 여전히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돼야 된다,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국민의힘은 표를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1야당이에요, 근데 1야당. 람세스님 이재명 눈도 못 맞추는 자식이 꼴값도 풍년이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정말 들려드렸는데 그만 봐야 되겠습니다. 동접이 빠져. 제가 동접 올릴 게 여기서 한번 그 단독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 단독. 그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그 뭐 어떤 특정 고가 브랜드의 지사장이시거든요.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서 깎아달라고 했답니다. 오. 네. 직접 전화가 왔대요, 김건희가. 그래서 자기 뭐 살 건데, 저기, 지사님, 저 김건희인데요. 대통령 부인인데요. 제가 그거 살려고 그러는데, 그거 좀 할인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단독입니다, 제가. 정어리 TV 단독. 감사합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천박해. 그 뭐 연예인 할인 있고 뭐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부인 할인 해달라고 영부인 할인 해달라고. 대놓고 전화했대, 대놓고. 이게- 직접. 이거는 돈 깎아달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 그 정도 사람이야. 근데 너 안 깎아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깎아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달라는 거예요. 네. 그냥 주라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시계 그 서성빈 씨 시계 차고 있는 네. 거 보고 좋아 보이네. 여행에 나가면 그런 거 하나 차야 된다는데 이런 정말 추잡한 얘기를 대놓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니 그것도 하여튼 보통 비서시키지 않아요? 근데 직접 전화했다니까 그게 너무 놀라울 일 아닙니까? 그거 전문 용어로 슈킹이라고 그러죠. 슈킹 방법인데 옛날에 그렇게 땡기는 자들이 꽤 많았어요. 김기현 변호사님은 검사 시절에 그런 검사들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말로는 많이 들었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사실 검찰이 그 짝퉁 단속 막 이런 것도 했다 그래요. 그 동대문 시장이나 막 이런 데 나가가지고 짝퉁 A급, B급 막 이런 걸 대거 압수해 옵니다. 대거 압수를 해오면 그 다음날 검찰청 직원들의 백이 다 바뀌고 막 그런 얘기들이 그거 있었죠. 옛날에 기자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 40년 전에. 압수 물품. 예.
저 취재하러 가면 하나씩 줬어요. 예. 자,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 아프리카 중동 마지막 일정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두바이, 이집트 그리고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마치고 이제 형제나라 튀르키예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참 뻐근한 일정이지요. 좀 쉬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걱정하지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1년 사이에. 윤석열 나갈 때는 또 나가냐,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 칠까 우리가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은 건강 챙겨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마음이 많이 뭉클했어요. 김혜경 여사가 한인 교민들 간담회를 했는데 한 참석자가 대통령께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혜경 여사가 저도 늘 건강을 걱정해서 조금 쉬엄쉬엄 일할 것을 권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얼음 아스팔트에 키스했다니 쉬엄쉬엄 하라고 대통령 뽑은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내에서도 잠을 아끼고 서류를 꼼꼼히 챙긴다. 아스팔트 키스했다니 쉬엄쉬엄 하는 대통령 뽑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밝혀준 거죠. 제가 윤석열 있을 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제 채널이 유튜브니까 언론들이 다 눈 닫고 귀 막고 입을 막고 윤석열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할 때 제가 여러분 앞에 강하게 얘기했죠. 그때 가장 많이 썼던 말이 프레지던시였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대통령 하려고 했니? 대통령이 되려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생각을 좀 말을 해봐라. 그 얘기를 제가 줄곧 해댔습니다. 결국은 그 답을 계엄으로 하던데 아스팔트 키스했다니, 그것도 얼음 아스팔트 키스했다니 쉬엄쉬엄 하는 대통령 뽑은 거 아니다. 이 말 참 어떤 생각으로 대통령직에 있는지 항상 이재명 대통령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지금 이제 기내에서도 저렇게 서류를 잔뜩 쌓아놓고 지금도 기억하는 게 윤석열 빈 종이 하나 놔두고 생쇼를 했지요. 대통령실에 들어올 때도 뭐 이렇게 통화하고 서류 보고 이렇게 오는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건강을 걱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하나 들어볼까요? 네, 정세현 의장님 감사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큰 기회인 동시에 또 커다란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가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APEC 의장국으로서 이런 정신을 반영한 APEC AI 이니셔티브가 아태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나침반이 되어준 G20를 함께 설계한 나라로서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 다시 의장직을 맡아 여정을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G20가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참 건강을 우리가 오죽하면 지난번에는 한번 네. 몸살이 왔었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저 모습을 보니까 제가 대통령이 과연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냐, 어떤 마음을 임해야 되냐를 보고 마음이 뭉클한데 그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냥 저녁을 먹을 자리가 약간 있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대통령 되시면 너무 힘드실 텐데 제가 그 걱정된다. 괜찮으시겠어요? 약간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게 나는 일하는 건 너무 자신 있어요. 그리고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뭐가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고 저 그때 약간 뭉클했었고요. 이번 에이펙 때 정말 그 관세 협상이라던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저녁 만찬에 다른 정상들 올 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저기 창문을 가더니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피시더라고. 아, 저는 그 장면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 아버지들 있잖아요. 자식 먹여 살리려고 굴욕 참고 혼나고 해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습.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백화점에 가가지고 VIP 손님이 막 쓰레기 던지고 막 욕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한 게 없어 그 아버지는. 근데 왜 내가 이 굴욕적으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이유는 가족들 생각해서 참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어깨를 피시는 장면 보고 딱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네, 모든 그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도 심지어 후보 시절에 나는 나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트럼프 대통령 바지 가랑에 들어간다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생각나니까 되게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모습 보고 예, 저희 국민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든든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 공직자들의 1시간은 또는 대통령의 1시간은 5천만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항상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덕택이라고도 봐도 되고 어떻게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김기현 변호사님? 윤석열 저자가 계속 있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직도 코스피 2천 몇 하고 있겠죠 지금. 네. 코스피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벙커에 계셨어요. 영연백, 영연백. 뭐 예. 영연백. 보험이나 많이 들어놨어야 하는데. 맞아.